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센 로그 시단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27번부터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 B가 나와 있고 A 형태를 보시면은 그 형태가 A, B, C, D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B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 로그 2의 D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A 교비의 그 원소가 소문자 A와 B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고 그냥 소문자 A 플러스 B의 결과가 12라고 했을 때 D 빼기 뭐 C의 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될 거야. 보시면 이제 A, B, C, D의 크기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천천히 한번 보죠 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거거든. 상황 봤을 때 우리 A, B가 분명히 A보다 큰 친구야. 그러면 로그 2의 B는 B보단 작을 거거든. 그러면 얘가 저 A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볼 거야. 네가 A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나머지 너랑 네가 A, B가 되어야 한다 이거거든.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로그 2의 B가 A가 되는 경우도 볼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우리의 B를 2의 A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12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A 플러스 2의 A제곱이 12가 될 거고 형태를 보시면 요 분명히 A, B, C, D는 자연수란 말이지.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될 거고 그 다음 4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16이 되지 않겠어? 근데 A가 1일 때는 이 결과가 3이니까 안 될 거고 A가 2일 때는 6이니까 안 될 거고 A가 3일 때는 11이니까 안 돼.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만족하는 친구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따라서 첫 번째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을 보면 그러면 결국 니네 두 개가 로그를 붙여서 네가 나온 경우를 보겠다 이거야. 다시 로그 2에 C가 A가 되고 로그 2의 D가 B가 되는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C는 2의 A제곱 되는 거고 우리의 D가 2의 B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분명히 A 플러스 B가 12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찬찬히 볼 건데 이게 1 될 거고 11 되는 경우를 보면 C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거고 네가 얼마 되는 거야? 2의 11제곱이니까 지금 크기가 맞지 않아. 내가 지금 순서대로 쓴 이유는 이 순서가 맞아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B하고 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지. 패스를 할 거고 두 번째 그럼 얘가 2하고 내가 10을 쓰더라도 얘 지금 2의 제곱이니까 될 일이 없거든. 버린다라는 거야. 다음 3일 때 7을 쓴다고 치자. 그러면은 네가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8 될 거고 네가 2의 7제곱. 이 친구는 가능하지. 일단 킵하시고 다음에 4하고 6을 쓰게 되면 2의 4제곱인 거고 미안 요 7이 아니죠. 9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되겠네요. 다음에 요 이제 4되면 여기가 8 될 거거든. 그러면 2의 4제곱이고 뭐 2의 8제곱이니까 이 친구 가능성이 있네요. 다음 5 쓸 거고 뭐 6을 뭐 7을 쓸 건데 요 2의 5제곱 괜찮고 2의 7제곱 괜찮지. 근데 봐봐 더 이상은 안 쓰는 이유가 66이 있는데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멈출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A, B, C, D하고 니들의 전부 다가 자연수야.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지막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니네들을 이 진수 안에 집어넣게 되었을 때는 절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두 번째 상황 봐봐. 얘 같은 경우는 4하고 8 같은 경우도 다 로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둘 중에 누구만 가능하다? 이 친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D에서 C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2의 8제곱인 256에서 2의 4제곱인 16을 빼었을 때
240이 정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됐죠? 네, 이어서 228번 문제 볼게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n의 순서 쌍계수를 구하라 인데요. 가조건을 보시면은 m과 n의 곱하기 한 결과가 20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나조건을 보시면 로그 뭐 m n의 결과가 뭐 유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 뭐 잠깐 가조건을 보기 전에 나조건을 보시면은 결국은 네가 밑이 동일한 지수 형태가 나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로그 2의 a분의 뭐 2의 b제곱 이런 꼴이 돼서 a와 b가 밖으로 튀어져 나오면은 이런 분수꼴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니네 둘의 밑이 동일한 것부터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하나 보셔야죠. 첫 번째, 내가 너를 2의 a제곱 볼 거고 너를 2의 b제곱이다 라고 봤을 때에는 내가 둘을 곱했을 때 20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건 가조건에 써 있었거든. 그러면 mn의 결과는 2의 a 플러스 b제곱인 거고 네가 200보다 작은 거 보는 거지. 근데 2의 거듭제곱 중에서 너 전까지는 7제곱까지가 있다고. 따라서 a 플러스 b가 7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를 볼 거거든. 자, 일단 a 플러스 b가 7 되는 경우부터 보시면은 1하고 6 되죠. 다음 뭐 2하고 5도 가능하지. 다음 3하고 4도 가능하지. 서로 다른 거랬다, 그죠? 그러면 얘 거꾸로도 가능하겠네. 여기서 몇 개? 6가지가 나올 거다. 다음 6인 경우도 볼게요. 1, 5가 괜찮고 2, 4도 괜찮고 3, 3은 안 되죠.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 발생할 수 있는 건 4개가 될 거고, 5일 때는 1, 4가 있을 거고 2, 3이 있을 거니까 거꾸로 해서 4개가 존재할 거고, 3일 때에는 4일 때에는 1, 3이 있을 거고 2는 안 돼요. 그러면 2개가 있을 거고. 자, 3도 있는데 3 같은 경우는 1, 2밖에 안 되지. 역시 여기서 2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개에다가 18개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갔죠? 그럼 두 번째,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네가 밑이 3인 지수를 좀 취해보겠다 이거거든. 똑같아. 그러면 mn은 3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네가 200보다 작은 친구 볼 건데,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써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a 플러스 b가 4일 때, 3일 때 쓸 거거든. 이미 내가 4일 때하고 3일 때 써놨어. 몇 가지? 다 합해서 4가지잖아. 바로 갑니다. 자, 가보자. 자, 이번에는 m 결과가 뭐 4는 안 될 것 같고 5도 가볼까? 5의 a제곱, 그리고 5의 b제곱. 4를 안 한 이유는 이미 이해했으니까 동일했을 거 아니겠니? 패스하겠다는 얘기야.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의 a 플러스 b제곱이 20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뭐 3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2는 안 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이 빵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요거 5의 빵제곱은 1이지. 근데 문제에서 1보다 큰 자연수 mn이 됐으니까 우리의 a, b는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고, 동일하면 1, 1은 동일하니까 쓸 수가 없다 이거야. 따라서 3일 때만 바라봤을 때는 3일 때의 개수가 2개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된다. 그럼 18개, 4개, 2개가 다니까 그 뒤부터는 뭐 6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한다라고 쳐도 이게 200보다 작은 거는 이제 제곱밖에 없단 말이야. 세제곱은 216이니까. 그러면 2일 때는 분명히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18, 2개, 뭐 4개니까 다 더하시면 24개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됐습니다.
자, 이어서 22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점 O로부터 거리가 로그 x인 곳에 눈금 x를 새긴 자를 로그 자라고 한다. 보면은 처음부터 일정한 요 x까지의 거리를 로그 x라고 표기하겠다고 이미 그림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한 녀석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 거고 다른 한 녀석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친구가 나와 있는데 이때 요 자리를 뭐 4라고 쓸 거고 y라고 쓸 거래.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x라고 쓸 거고 3이라고 쓴다라는 거고 뭐 이 자리가 8 되는 거고 4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볼게요.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현재 실제로 같은 건 아니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요 자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그 관계를 알아보자 이거야. 자, 이거의 길이 같은 경우는 너에서 너까지의 거리인 로그 4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로그 y를 뺀 결과물일 거란 말이지. 그럼 로그에서 밑이 동일한 친구들끼리의 빼기 같은 경우는 진수에서 나눗셈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배웠네. 괜찮아? 근데 여기 x가 아니고 4니까 4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만큼의 거리는 이제 로그 y분의 4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x, y에 대한 관계식을 써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분명히 로그 x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같은 경우는 너에다가 로그 y분의 4에다가 이 원점부터 3까지의 거리인 로그 3을 계산한 결과일 거고 로그에서 밑이 동일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진수끼리 곱하겠다라고 했죠. 따라서 x는 y분의 12가 될 것이고 xy의 결과는 10이다. 이거 갖다가 아직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잠깐 스킵을 할 것이고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원점부터 8까지의 거리를 로그 8이라고 쓸 거래. 반면에 밑에 있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로그 y분의 4에다가 로그 4를 더한 결과물이거든. 그러면 똑같죠? 너 8은 y분의 16이고 그래서 우리의 y가 2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y가 2면 x가 얼마다? 6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8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2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A가 세 자리 자연수일 때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뭐 그런 문제인가 봐. 형태를 보시면 자, 로그 5의 A 마이너스 2 로그 5의 B가 2다. 자,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좀 간단하게 써볼까? 일단 여기 남아 있는 요 2는 진수 조서 B제곱입니다. 다음에 밑이 동일하니까 빼기는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 5에 B제곱분의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네가 현재 얼마다? 2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B제곱분의 A라는 친구는 5의 제곱인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25 곱하기 B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 보시면은 A가 세 자리의 자연수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다가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두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B 대신에 2를 집어넣는 순간 이제 100 될 거라고. 그러니까 B가 2일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뭐 이게 4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16 곱하기 25니까 50 곱하기 8, 400이라 괜찮네.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도 25니까 625 가능하죠. 6부터 볼게요. 25 곱하기 36 같은 경우도 넘겼을 때 뭐 50 곱하기 18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18을 계산했을 때 얼마냐면 뭐 900 정도 쓸 수가 있다. 느낌이 얘가 최대 맥스일 것 같네요. 왜냐면은 25 곱하기 뭐 49 같은 경우도
25에다가 뭐 50 마이너스 1을 쓸 거니까 이미 1250이거든? 엄청 넘어갔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6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요 개수는 총 5개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거 뭐 순서상 개수가 뭐 5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31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k가 0 또는 1이고 로그 5의 2 너는 2분의 a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뭐 a2 하나만 더 할게요. 2의 세제곱분의 a3가 되어서 이렇게 쭉쭉 나열되나 봐.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구하라. 뭐 이런 거거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 ak는 0과 1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에서는 a1, 2, 3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양변에 2를 곱해서 최대한 네가 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양변에 2를 계산하게 되면 2 로그 5의 2가 a1 더하기 쭉이거든. 자, 이랬을 때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다 소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0, 1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 근데 이 2라는 거 진수의 지수로 넘겼을 때에는 5의 4야. 여전히 1보다 작죠. 따라서 A1이라는 친구는 0이 된다. 그런 얘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좌변의 경우는 4로그 2가 되는 것이고 우변에는 어차피 얘가 빵이었기 때문에 곱해봤자 빵 될 거고 이제 네가 A2로 툭 튀어나오겠죠. A3 되는 거고. 자, 어차피 얘 소수가 될 것이고 얘의 결과에 따라서 이 친구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자, 넘겨볼게요. 로그 5의 16일 것이고 자, 5는 5와 25 사이에서는 분명히 1일 거거든. 이 친구 정수부분이 1일 거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우리 A2가 얼마?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양변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8 로그 5의 2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얘가 1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2에다가 A3 더하기 어쩌고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2의 8제곱은 256이지. 그러면 로그 5의 256을 썼을 때 자, 256 보시면 얘들아 5의 세제곱은 125고 5의 4제곱은 625야.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3과 4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숫자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3인 친구니까 우리의 A3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따라서 A1, 2, 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1의 결과는 2가 정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2번 문제 한번 보겠어요. 집합 x는 1부터 100까지인 친구래. y는 0, 1, 2, 3, 4, 5, 6이래. f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고 이 fx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로그 4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너의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x라고 정의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k의 개수가 이 친구의 치역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뭐 다른 거 기억, 니은, 디귿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부터 할까요? 일단은 밑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 4는 2의 제곱 바꿀 거고 너 2분의 1을 요 진수에 줘버리면 루트 x가 나올 거야. 따라서 너를 좀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에 이쪽 자리가 k분의 루트 x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네가 자연수가 되려면 너는 2의 거듭제곱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아, 오케이. 그러면 네가
뭐 2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군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보시면 F4가 1이래요. F4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로그 2의 K분의 2가 나오거든? 이때 네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우리의 K는 언제일 때밖에 없다? 1일 때밖에 없다. 왜? K가 2 되는 순간 이 진수 자리가 1 될 거고, 그 경우에서는 얼마? 그 값은 얼마? 0 되잖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하나를 얘기하는 거네. F4가 1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집합 x바 fx는 0. 그러니까 원소의 k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빵 되게 하는 x의 원소의 개수는 94개다. 그러니까 자연수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는 몇 개입니까?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 거듭제곱 표현 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x자리에는 제곱수가 들어가야 돼. 괜찮죠? 근데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됐을 때에는 k에 1을 집어넣어도 그 결과가 1이어서 자연수가 나올 수 없는 상태지. 따라서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뭐밖에 가능해? 4. 4 다음에 뭐? 9는 안 되죠, 여러분들? 9를 썼을 때는 2에 거듭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 할까? 4의 제곱이 16 가능하죠? 5도 안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 6은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7 안 되고 8 가능하고 9 안 되고 10 가능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야. 그래, 얘네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이 36과 100은 왜 가능하냐? 36이 들어가게 되면 분자가 6이 될 거고, 그럼 우리의 K가 3이었을 때 2의 거듭제곱이 가능할 거거든. 100이 집어넣었을 때 10이 될 거고, 우리의 K가 5라면 2의 거듭제곱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는 K의 개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존재하는 X의 개수가 1, 2, 3, 4, 5 다섯 개인 거 확인했죠. 그럼 따라서 fx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라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총 100개 중에서 5개를 뺀 결과 95개가 정답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94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거고요. 다음 디귿. 그럼 fx의 최대값은 몇이냐? 3이냐 물어봤네요. 여기 지금 내가 써놨거든?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어서 가보자. x가 4였다 생각해봐. x가 4였다면은 k분의 2였을 거거든? 이때 k 값이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야. 다음에 x가 16이었을 때는 여기 분자가 4가 될 것이고, 이때 k가 될 수 있는 것은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지. 됐습니다. 다음 우리의 x가 36이었다. 그럼 너 분자는 6이 될 거고 k가 될 수 있는 것은 3밖에 없을 거다. 다음 우리의 분자가 64 들어갔을 때 8 될 거고, 여기서 될 수 있는 k는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지. 됐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k가 이제 분자가 100 들어갔을 때 10일 거고, 그때 k 값은 누구밖에 없어? 5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개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가 1, 1, 1, 3, 1이기 때문에 fx의 최대값은 3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디귿 정답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23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xy에 대해서 연산의 기호가 고로코롬 표현하겠대요. 그러면 x에 로그 2의 y라고 정의를 할 때 세양수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런 문제거든. 일단 기억을 보시면, 자, 이거는 표현 이렇게 할게요. a에다가 로그 2의 1이거든. 이 결과는 우리의 지수가 지금 빵이기 때문에
1이라고 나와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기억에서 A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거고. 다음 니은을 보자. 니은 보시면 이제 A에 로그 2의 B는 B에 로그 2의 A냐. 이거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이 자리와 이 자리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니은은 괜찮은 거고.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자 처음에 A에 로그 2의 B로 출발하고 상태에서 거기를 다시 뭐한다? 로그 2의 C를 붙이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이 지수하고 지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를 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자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 기호에다가 B 로그 2의 C라고 되어 있어.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널 다시 뭘 한다? 로그 2에 네가 이쪽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그럼 진수의 지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두 녀석이 곱하기 형태가 되는 거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서 디귿은 맞다 처리를 하시면 되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234번을 보자. 양수 xy에 대해서 로그 3의 x가 fx 더하기 우리의 gx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정수고 gx가 그런 범위에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볼 거거든. 첫 번째를 보시면은 지금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은 상태인 것 같아.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우리가 로그 3의 1 같은 경우는 빵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때는 F1도 그렇고 G1도 그렇고 어차피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뭐 1 곱하기 3에 뭐 G1 빼기 F1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빵 될 거 아니겠니? 결과는 1이란 얘기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를 보자고. 두 번째는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겠대. 자, 일단은 내가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될 건데 자, 로그 3의 2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소수 부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친구였지. 다시 얘기해서 수학 모양 싸움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하기를 했을 거고 빼기를 했을 거라고. 자 이렇게 되면 너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가 G 2분의 1 되는 거고 우리의 정수 너는 F 2분의 1 된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표현에서는 F1 같은 경우 F 2분의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G 2분의 1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로그 뭐 3의 2라고 표현만 해보는 걸 합시다. 그 문제에서 G 빼기 F를 지수에 붙일 거거든. 너에서 너를 뺀다라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될 거고 그 G 빼기 F의 결과가 2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되고 로그 문제에서 정수는 정수로 볼 것이 아니고 형태를 바꿔서 로그 3의 9로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로그 연산에 의해 2분의 9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의 지수. 그러면 밑이 동일한 상태니까 2분의 9가 답일 것이고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값은 9가 될 거란 얘기. 자, 이런 방법대로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를 보시면 x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래.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없어. 그리고 f 3분의 1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뺀 결과가 분명히 지수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보시면 3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어차피 9가 될 거란 얘기. 간단하죠?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자. 자, x가 이번엔 4분의 1을 집어넣을 거래. 자, 일단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형태를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3의 4가 되는데 자, 이 친구 지금 1점 블라블라블라거든? 결국 마이너스 1점 어쩌고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형태를 소수 부분 안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 1을 더하거나 빼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점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뭘 둬야 돼? 그렇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해주셨어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이만큼이 지금 G의 형태인 거고 네가 F가 되는 거지. 그래서 G의 4분의 1의 경우는 2 마이너스 로그 3의 4가 되는 거고 다음에 F의 4분의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는 G에서 F를 빼기로 했는데 자 빼기를 했을 때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요 2를 더하면 4가 되는 거지. 우리 4는 또 4로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 그렇지. 3의 4제곱 보는 거잖아. 따라서 앞에 4 곱하기 3의 로그 3에다가 4분의 얼마? 그렇지. 80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이 동일한 상태니까 너 진수가 답이 될 것이고 네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요 4랑 계산돼서 결과 얼마? 81로 쓸 수 있다. 됐죠? 다음 마지막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x 대신에 5분의 1을 집어넣은 형태를 볼 거고 자 5분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4번과 비슷하거든? 마이너스 로그 3의 5가 돼서 그 값의 형태가 4번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따라서 이때도 더하기 1을 할 거고 빼기 1을 할 거면서 이때 G 5분의 1의 경우는 동일하게 쓸게요. 2 마이너스 로그 3의 5가 될 것이고 F의 5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냥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얘기. 그럼 너에서 너를 빼었을 때는 얘랑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고 그 과정 이하 생략했을 때 3 로그 3의 5분의 81이 나올 거다. 그럼 얘도 5분의 81이 튀어나갈 거니까 결국은 81만 남을 거란 얘기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모든 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고 1 더하기 뭐 두 번째 거 9 세 번째 것도 9 네 번째 거 81 다섯 번째 81이니까 90에다가 100에다가 181이 정답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이어서 2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분의 B는 9고 다음에 A에 로그 3의 B가 세제곱근 3이다. 자, 이러할 때 문제에서 로그 3A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3B 전체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 느낌상 이거 같은 경우는 A, B의 값을 구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닐 것 같고 형태를 만들어서 풀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형태를 보니까 로그 3에 A가 있고 로그 3에 B가 있잖아. 그럼 느낌 나는 뭐 한다? 밑이 3인 상인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줘야 한다는 거야. 이때 편의성을 위해서 너를 뭐 그냥 뭐 M이라고 쓸 거고 너를 N이라고 써보겠다 이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힌트 같은 경우는 양변의 위치 3인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2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상인 로그 위치 3인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3의 B가 앞으로 튀어나갈 거고 로그 3의 A가 나오면서 3분의 1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거 m과 n으로 표현했을 때 m 빼기 n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m과 n을 곱한 것은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 문제에서 m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을 구하라는 거고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m-n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3mn의 m-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셔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으로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네, 이어서 2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일 때 실내 공간에서 공기 중에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C0.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나와 있는 용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의 경우는 C0라고 쓰겠다라는 거고 T시간 후에 실내 공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CT다. 그러니까 T시간 후 농도가 CT다라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이산화탄소와 환기량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Q라는 것을 이제 K 곱하기 T분의 V에다가 로그 CT 마이너스 0.03분의 C0 마이너스 0.3을 쓰겠다 뭐 그런 건 것 같아. 다음 자, 단 K는 양의 상수이고 V는 실내 공간의 부피이다 뭐 이런 얘기고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03%이고 자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 다음에 환기량이 일정할 때 자 Q는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0.83인 빈 교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C0를 0.83으로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거기에서 초기 이산화탄소량이 0.83이고 1시간 뒤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0.43이다. 다시 얘기해서 C1이 0.43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집어넣어서 이 상수들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오케이? 따라서 Q는 K 곱하기 T가 1이었으니까 그냥 V만 쓰면 되는 거죠. 다음 로그를 쓰실 거고 요 CT 대신에 널 쓸 거야. 널 집어넣게 되면 0.4가 들어가는 거고 0.83이 들어가게 되면 0.8 되는 거지. 0.4분의 0.8이니까 여기를 2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무조건 성립한다. 왜? Q 일정하죠. K와 V가 상수니까 일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만족하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환기를 시작한 후 T시간 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8%라면 T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 Q는 일정하죠. K 곱하기 이 T는 모르겠고 로그 요 자리가 0.08인 거야. 그럼 계산하면은 0.05가 되는 거고 지금 문제 보시면은 초기는 변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0.83을 집어넣었을 때 0.8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요 자리가 16, 즉 2의 4제곱인 거야. 따라서 4배 K 곱하기 T분의 V 곱하기 로그 2가 성립하려면 우리의 T는 분명히 뭐가 돼야 돼? 가지고 있는 식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T는 요 4를 소거시키기 위해 4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 따라서 정답은 T가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7번 문제를 볼게요. 어느 도시의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는 1대1이다. 이 도시의 신생아 수는 매년 7%씩 증가하고 남자 신생아의 수는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할 때 10년 후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에서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인지를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형태 그대로 갈 거야. 자, 올해 남녀 성비가 1대1인가 봐. 자, 어떤 파트든 간에 이렇게 비율 나와 있으면 내가 하나씩 문자 곱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남자는 A명이고 여자가 A명인 거야. 그럼 전체는 당연히 얼마겠어? 이해가 돼야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쭉 가볼게. 근데 이 도시의 신생아의 수는 매년 7%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1.07을 곱하라는 거고 그게 n년이 되었을 때에는 전체 2a에서 1.07의 n제곱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남자 신생아의 수는 매년 10%씩 증가한다. 그러면 1년에 10%씩이니까 1.1을 곱하라는 거고 그게 n년 되면은 n제곱을 하라는 거지. 따라서 현재 남자가 A명이 있는 거고 1.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문제 어디에서도 여자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A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10년 후 이 도시의 신생아는 100명 중에 남자가 몇 명입니까?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봐봐. 관계를 보면 전체는 분명히 이만큼이라고
오케이? 그 중에서 남자는 이만큼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괜찮죠? 근데 10년 후에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10을 쓸 거고 이 자리에 10을 쓸 거란 말이야. 문제는 뭐냐? 너무나 큰 숫자지. 그렇다고 문제에서 1.07의 10제곱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친구를 그냥 K라고 써볼게. 그럼 양변에 뭐 할 수 있어? 상현록으로 붙여서 어마무시한 친구를 간단하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상현록으로 취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진수가 곱하고 나누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약분을 시켜 주시고 그 결과가 10 로그 1.1 마이너스 뭐 로그 2 마이너스 10 로그 1.07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문제에서 로그 1.07의 값이 나와 있고 로그 1.1의 값도 나와 있는 상태죠. 따라서 그거 맞게 계산을 하시면 1.1의 경우는 0.414라고 표현 가능한 거고 로그 2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물론 0.3010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그렇다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0.294를 쓰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414에서 294를 빼게 되면 0 들어가죠? 2 들어가죠? 여기 얼마야? 1 돼서 0.12가 되는 거고 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쓰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 문제에서 0.12 대신에 무엇으로 바꿔 써라 했냐면 로그 1.32로 바꾸어 쓰라고 했네. 그러면 이제 아까 표현이 불가능했던 로그 2를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로그의 빼기 현상이니까 진수끼리 나누어 줄 거고 0.66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야. 어디에서 출발했어? 지금 여기서 네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양변에 로그를 붙여가지고 로그 K가 너였지. 근데 로그 K를 정리했더니 누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란 말이야. 따라서 K는 0.66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100명당 66명이라는 거지.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66 되는 거야. 됐습니다. 네, 이어서 23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가조건을 보시면 이제 문제가 로그 2의 n-a의 제곱과 누구? 로그 2의 n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로 같대요? 자연수래. 그러면 자연수라는 것은 이렇게 볼까요? k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연수. 다음에 a 플러스 b는 4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은 f1, f2, f 뭐 4의 값을 구해봐 뭐 이런 거야. 괜찮아? 자, 천천히 가볼게 문제가. 일단은 무슨 느낌을 할 수 있냐면 같은 녀석이니까 n-a 제곱하고 n 플러스 b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쓸 거거든. 그럼 넘기게 되면은 내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이퀄 빵 나온다. 그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했을 때 2n-a 플러스 b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게 되면은 그 결과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관계상 네가 빵일 수도 있고 네가 빵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현재 a 플러스 b는 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자연수의 합은 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따라서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친구가 빵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a-b의 결과는 2n이다 라는 거를 나에게 주고자 했던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보를 이끌어 볼게. 어떤 정보를 쓸 수 있냐면 다시 너희들은 n-a의 제곱과 n 플러스 b의 제곱의 경우는
2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자연수를 집어넣을 거고 자연수를 집어넣을 건데 무턱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2의 거듭제곱만 가능해요. 그런 얘기라고. 됐습니다. 다음에 저게 지금 보시면 두 번째에서 a 플러스 b는 4의 n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2의 2n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저 마지막 번째에서 b 대신에 a-2n을 써도 괜찮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2a 마이너스 2n은 2의 2n제곱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2n을 이항시키고 양변을 a로 나누었을 때 2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n으로 표기가 가능하나 봐.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3개밖에 없거든? n은 1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 그럼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대입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형태를 보면 a의 입장에서는 얼마? 2 더하기 1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b 분명히 자연수거든?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a는 2n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어. 그럼 n이 1이었으니까 우리의 a는 2보다 크다야. 그럼 니들을 만족하는 a 값은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는 거지. a가 3이면 b가 얼마일 때니? 1일 때죠? 자, 실제로 볼게요. 너에서 너를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괜찮다. 첫 번째 너는 괜찮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는 한 개 만족할 수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n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거고 자, n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여전히 우리의 a의 범위를 좀 보시면 2의 세제곱이죠. 8 더하기 얼마? 2, 10이야. 다음 여기다가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우리의 a 값은 4보다 커야 한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된다라는 게 아니고 따져보셔야지. 뭐 a가 5일 때를 보셔야 되는 거죠. a가 5일 때 우리의 b의 값은 1이야. a가 6일 때 b의 값은 2인 거고 a가 뭐 7일 때 b가 3인 거고 a가 8일 때 b가 4인 거고 a가 9일 때 b가 뭐 5인 거고 마지막 10일 때 b가 6 되는 거거든. 볼게요. n 더하기 b n 더하기 b가 지금 2에 거듭제곱 돼줘야 돼. 근데 이거 3 나왔지. 안 된다라는 거고 넌 4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너 5니까 안 되는 거고 너 6이니까 안 되는 거고 너 7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너 8이니까 너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두 번째에서 몇 개? 2개인 거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 4일대를 볼게요. 4일대를 보시면 A의 범위가 이번에는 기하급수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내가 4를 집어넣게 되었을 때 여기 지금 7이거든? 그럼 128에다가 더하기 4를 해서 132가 나온다고. 다시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a 값은 8보다 크게 돼.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별로 안 나오니까 내가 일일이 했지만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 이거야.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a의 범위를 써놓은 상태에서 결국 이런 거 아닌가? n이 4야. 여기 4 집어넣을 거지. 여기 4-a의 결과가 뭔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지만 내가 지금 괜찮다 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 4-a든 a-4든 어차피 제곱하면은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빼기 4를 할 거야. 그러면 4 나올 거고 a-4 나올 거고 네가 128이 나오고 여기 등호 붙일 거고 그럼 이 안에서 2의 거듭제곱 친구만 표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누구 있냐면 8도 있고요. 뭐 16도 있고 32도 있고 64도 있고 얘도 가능하네. 128도 가능하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5개가 된다 이거야. 됐음.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너 둘, 여기 5개 더하시면 얼마? 8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239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자연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가조건을 보시면 밑이 500으로 동일한 친구거든? 그러면 로그의 연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앞쪽에 남아있는 A와 B는 좀 지수로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 그럼 결국 500은 동일하니까 그 진수 자리의 곱셈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2의 A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5의 B제곱이 되거든? 너의 결과가 문제에서 C가 나온대.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은 실제로 이제 C 얼마? 아니다. 500 얼마? C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500이라는 친구를 내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 친구의 형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의 세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5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그럼 뭐 지수의 개수를 비교해봐. 너 얼만데? A지. 근데 얼만데? 2C지. B는 누구랑 똑같아? 3C와 동일하죠. 자, 문제 다 조건 볼래? 나 조건? A, B, C의 최대 공약수가 2다. 다시 A 대신에 2C를, B 대신에 3C를, C 대신에 C를 쓰면 누구겠어? C가 최대 공약수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C가 2면 A는 4가 될 것이고 B는 6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결과는 1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비교적 간단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24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로그 5의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면 0.abc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앞서서 앞에 문제에서 몇 번 있냐면은 231번하고 비슷한 풀이 방법을 쓸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현재 로그 5의 루트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어. 괜찮죠? 왜냐면 문제에서 근사값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얘가 0.abc 요 형태로 표현될 때 A 값을 구하라고 되네? 그럼 나는 알고 있는 형태로 가야죠. 10분의 A, 100분의 B, 1000분의 C 이런 식의 형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아까 어떻게 했냐면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했던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 10에다가 로그 5의 루트 2는 A 플러스 뭐 10분의 B 플러스 3를 간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끝났지 뭐. 얘가 루트 2가 앞으로 뻗어나오면 5가 될 거거든? 그럼 네가 다시 오게 되면은 로그 5의 32가 되는 거고 자, 로그 5의 32라는 것은 이제 25하고 125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라서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돼. 따라서 정수분은 2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A 값은 2가 된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정답은 이제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이어서 241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높이가 10인 원뿔의 부피와 반지름 길이가 R인 9의 부피가 서로 같을 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원뿔의 부피 같은 경우는 3분의 1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4니까 16 곱하기 높이가 될 것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양변에다가 이제 3분의 1 파이를 나눠주게 되고 4도 나누었을 때 결과는 R의 세제곱은 얼마다? 뭐 4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봐. 뭐 여기까지만 써놓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형로그래프를 이용해서 R값을 구하라 이거야. 결국 이런 거네. 내가 저 R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형로그를 통해서 R값을 추정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양쪽에다가 내가 상흔력으로 취하게 되었을 때 3 로그 R은 자 로그 40이지. 로그 40 같은 경우는 일단 1 플러스 2 로그 2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표를 보시면 문제에서 로그 2의 값은 주어져 있단 말이야. 0.3010으로. 그럼 여기서 6020이 되는 거고 1.6020을 쓸 수 있다. 그럼 양변에 3을 나눠주게 된다면 로그 아래 형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게 0.5340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표로 오셔가지고 주어진 표 안에서 0.5340이 되는 것은 3.42가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얘는 로그 3.42를 쓸 거니까 우리의 반지름 뭐였다? 3.42였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어서 242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소득이 X1이 이상인 인원수를 NX라고 할 때 다음 관계식에 성립한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 지역에서 소득이 2K 이상인 인원수는 소득이 K1 이상인 인원수의 8분의 루트 2배가 된다. 그러면 인원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거 아니겠니? 네가 8분의 루트 2 NK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괜찮아? 또 가볼게. 소득이 4K1 이상인 인원수는 소득이 K1 이상인 인원수의 P분의 1이다. 결국 N 4K는 P분의 1에 N K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 됐습니다. 뭐 이랬을 때 뭐 P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볼게요.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NK니까 로그 NK의 경우는 로그 A 마이너스 알파 로그 K가 될 것이다. 자, A와 알파 같은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 써 있으니까요. 괜찮아. 다음에 N2K를 구할 건데 자, N2K를 구하기 전에 요 자리에다가 너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의 진수가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덧셈으로 떨굴 수 있다는 거야. 참고로 8분의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2에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2 더하기 로그 NK는 이쪽 자리에서 요 K 대신에 2K를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2K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2하고 K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덧셈으로 떨굴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앞에 요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쪽 자리가 건드려지는 거지. 어떻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K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분명히 네가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여기 로그 A가 보이고 마이너스 알파에 로그 K가 보여. 니들은 더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 NK 나오는 거라고. 그럼 새롭게 탄생한 친구들이 보이는데 니 녀석과 우변에 나오는 마이너스 니가 보인다고. 끝났지 뭐. 로그 2 앞에 곱해져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고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따라서 알파란 친구를 2분의 5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가볼게. 여기 N4K를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N4K는 P분의 1 NK라고 했어. 그럼 또 진수 자리가 곱셈되어 있으니까 떨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P분의 1 더하기 로그 NK라고 쓸 것이고 너의 결과가 로그 A에다가 이쪽 자리가 이제 4K 되는 거죠? 그럼 얘처럼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로그 4 플러스 로그 K를 쓰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제 NK 보이잖아. 그죠? 로그 A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K는 분명히 똑같다고 표현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P분의 1과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4인데 나 이게 4라는 거 하면 안 된다. 곱하기 일어나신 다음에 로그 2를 표현해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그죠? 뭐 있는 거야? 앞에 로그 2가 표현되어 있어야지.
됐습니다. 오케이. 요 P네 이거. 이런 거네. 됐어. 그럼 볼게요. 이것도 로그 P라고 쓸 거고 그러면 어차피 아까 알파는 2분의 5라고 했고 얘 P분의 1이니까 P의 마이너스 1제곱일 것이며 마이너스가 앞으로 빼내었을 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난 어차피 P가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양변에 플러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 이쪽으로 옮겨 준다면 우리의 P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32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24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우고 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A와 B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A는 사고를 5번, B는 사고를 3번 냈다. A의 자동차 보험료가 처음 보험료의 200%, 즉 2배라는 겁니다. 일 때 B의 자동차 보험료는 처음 보험료의 몇 %인지를 구하라. 단 쭈르륵 써 있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A의 처음 양을 A 초기라 할게요. A 초기 금액을 A라고 쓸 거고 B의 초기 금액을 B라고 쓸 거고 문제에서 뭐 일정한 비율 4개 나왔던 것 같아요. 둘 다 동일한 보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역시도 같을 거야. 뭐 그거야 뭐라 쓸까? 뭐 K라고 쓸까요?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는 사고를 5번 냈어. 한 번 낼 때마다 지금 K를 곱해야 되거든? 그럼 A는 지금 현재 K의 5제곱이 된 거야.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3번만 내서요. K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상태죠. 자, 이때 A의 보험료는 처음 보험료의 200%를 했으니까 2배가 되었다라는 거야. 아, 넌 처음 보험료의 2배가 되었구나. 그런 얘기거든? 아, 오케이. 끝났네. 뭐가 끝났어? 그러면 내가 K의 5제곱 대신에 2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 자, 그랬을 때 너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요 K의 세제곱이 누군지만 알면 몇 배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다. 따라서 내가 K의 5제곱이 2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실수표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현록으로 취할 거야. 상현록으로 취하게 되면은 5배의 로그 K는 로그 2가 될 것이고 자, 문제상에서 이 문제만큼은 로그 2가 0.3이라고 되어 있다고. 따라서 로그 K는 0.06이라고 표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K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K 세제곱의 상현록으로 취하게 되면 3 곱하기 로그 K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3배를 때려버린다면 너의 결과가 0.18이 나온다는 거고 자, 아까 단하고 써있는 것들 중에서 로그 1.51이 0.18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로그 1.51이라는 거지. 이런 거네. 넘겨봐. 진수 K의 세제곱은 누구와 똑같아? 저쪽 진수 1.51이다. 1.51배라는 것은 151% 상승했다는 얘기야. 괜찮아. 따라서 문제에서는 몇 %인지 구하라. 151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 10단계 문제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